2025년 전세계 건담 총선거 2025가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9일부터 12월 25일까지 진행된 이 투표에서 흥미로운 것은 종합투표만이 아니라 국가별 그리고 언어권별 투표도 공개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왜 흥미롭냐면 전세계 팬덤의 세대적 교체와 지역별 문화적 기호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투표 결과 하나로 모든 걸 단언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측해보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이 결과를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조사는 건담 타입 기체 233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많기도 해라. 개인적으로는 대상 선정 방식에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유니콘 건담의 경우에는 두 가지 변신 형태, 유니콘 모드와 디스트로이 모드가 따로 집계된 반면 다른 기체들은 변신 전후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우주세기 부활을 이끈 유니콘 건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공식 집계 기준이 따로 공개되지 않아서 단정 짓기는 어렵겠군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더군요. 왜냐하면 유니콘 건담이 어느 국가에서 인기 있는지 파악하기가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투표 결과에는 흥미로운 점이 여러 가지 보입니다. 바로 건담이라는 IP의 범지구적 보편성과 로컬 마켓, 현지 시장의 사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전체 순위 상위권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구성이었습니다. 1위 뉴건담, 2위 윙건담 제로, 3위 제타건담 순이었는데 제타건담의 경우에는 2위와의 차이가 불과 4,082표 차이였습니다. 여하튼 이 기체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고른지를 받는 말하자면 건담 IP의 핵심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다이 입장에선 글로벌 마케팅의 기준점이 되는 기체들이죠. 4위 프리덤, 5위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건담 시드 시리즈의 위력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2024년에 개봉한 극장판 기동사 건담 시드 프리덤의 화제성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투표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네요. 여하튼 이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는데 재밌는 것은 지역별 차이였습니다. 이쪽은 정말 예상외가 많았거든요. 글로벌 랭킹이 예상대로 흘러갔다면 지역별, 언어권별 랭킹은 이외의 결과가 많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취향의 문제라기보다 각 지역에서 건담이 언제 어떤 작품으로 처음 소개되었는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합니다. 일본의 경우 10위권 안에 우주세기 기체가 4기 들어있습니다. 패러렐 월드인 지코학스의 붉은 건담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유는 일본이 건담의 발상지인 만큼 우주세기와 함께 성장한 팬층이 상당히 두텁고 이후 여러 차례 재방영을 통해서 나중에 접한 세대도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중국은 시드 계열 기체가 상위권에 맞습니다. 이는 반다이가 2013년 전후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시드가 엄청나게 흥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중국엔 1대1 프리덤 건담이 상하이에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으며 여러가지 조사에서도 시드가 인기단 결과가 많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한국 역시 시드 계열이 강세인데 이는 반다이 코리아 설립 시기와 시드 방영 시기가 맞물리면서 시드로 건담 애니메이션을 처음 접한 팬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윙의 경우에는 유료 채널인 투니버스에서만 방영되었지만 이후 정식 진출한 반다이가 인터넷 BOD를 통해서 자막 버전을 무료로 방영했고 2004년 7월에 파트너인 대원의 채널인 애니온에서 자막판과 더빙판을 동시에 방영했죠. 갓 한국에 진출한 반다이의 적극적인 프로모션과 방송 채널과 유통 채널을 동시에 가진 대원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이어진 것이죠. 반면 북미와 동아시아 지역은 윙건담 계열이 강세입니다. 이 지역의 건담 애니메이션이 처음 소개된 것이 투나미를 통해서 방영된 건담 윙이었기 때문이죠. 프랑스의 경우 1, 2위를 수성의 마녀 관련 기체가 3, 4위를 철혈의 오펀스 계열이 차지한 것이 눈에 띕니다. 프랑스에서 최초로 방영된 건담이 2002년 2월 18일에 M6에서 방영된 건담 윙이지만 막상 윙 계열은 10위권에 없다는 것이 흥미롭네요. 수성의 마녀가 프랑스에서 인기를 끈 이유에 대해서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프랑스는 LGBTQ 권리 보장이 매우 발전한 국가 중 하나로 2013년에 동성결혼 및 입양을 합법화했으며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엄격히 주도하며 이를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마침 작중의 커플이 동성 커플, 마지막에 서로 양손에 반지를 끼고 있었죠. 이런 작품의 성격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는 원인 중 하나일 뿐이겠지만요. 여하튼 수성의 마녀 흥행 이후 전작격인 철혈의 오펀스도 함께 주목받았다고 하네요. 이탈리아에서는 철혈의 오펀스의 발바토스 루푸스 렉스가 1위입니다. 이 기체는 마피아물인 철혈의 오펀스의 등장기체죠.
이 점에 착안해서 생각해보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국의 문화를 타국에 알린 작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대부의 인기가 높은데요. 이유는 영화적 완성도를 넘어 이탈리아인의 문화적 DNA, 가족주의, 그리고 시칠리아의 역사적 배경을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탈리아 사람의 문화에 맞기도 하고 문화적 원조로서의 자부심도 있다는 건데 찰레 호판스가 바로 그 마피아물이니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또한 마피아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국가, 정치가의 이익과 연결된 점을 표현한 것이 이탈리아의 현재 상황을 잘 반영했기에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이 아닌가 싶네요. 태국에선 남자의 색 핑크, 스트라이크 루즈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아니, 상위권도 아니고 1위네요? 일반형인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루즈가 올라간 건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죠. 이건 태국 문화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하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태국에서 핑크색은 문화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색상입니다. 우선 태국엔 요일을 상징하는 색이 있는데 이 중 화요일의 색이 핑크색입니다. 태국 문화에서 핑크색은 부드러움, 조화, 젊음, 그리고 열정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색으로 간주되기에 많은 태국인들이 화요일에 분홍색 옷을 입거나 분홍색 아이템을 사용하여 행운을 빌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으려는 전통을 가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거 푸미폰 국왕이 핑크색 옷을 입은 이후 핑크색이 건강한 행운을 불러오는 색으로 인식되어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죠. 푸미폰 아두냐뎃 라마 9세 국왕은 생전에 살아있는 부처라 불리며 태국에서 존경받는 국왕이었습니다. 이런 요인이 겹쳐지면서 태국에서 분홍색이 인기 있는 색이 된 것이죠. 그래서 태국에선 핑크색으로 염색된 달걀이 흔하게 판매되거나 핑크색으로 칠해진 사원, 테오쿠랑 같은 곳에는 핑크색 가네시상이 있을 정도로 태국은 남자의 색이 핑크임을 증명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국은 전 세계 기업들이 핑크색 마케팅을 활발히 하는 국가이기도 하죠. 그 외 다른 국가의 순위에도 재미있는 현상이 보이는데요. 전체 순위로는 25인 네덜 건담이 태국에서 2위, 홍콩에서 3위를 기록했고 데킬라 건담은 북미에서 7위, 스페인에서 2위를 했습니다. 이것도 문화적인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웹을 찾아보니 네덜 건담이 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풍차라는 밈을 얻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밈이 투표로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겠죠. 홍콩에서의 인기는 지건담 팬들이라면 바로 아실 겁니다. LD박스의 부클릿에 의하면 이마가 감독이 네덜 건담을 디자인할 때 예선은 11개월간 변형한 채로 피해 다니다가 네오 홍콩 결승전 때 딱 한 번 싸우는 건담을 의도했다고 하네요. 이것 외에는 네덜 건담과 홍콩에 관련된 밈이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곳은 우주세기 건담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기도 한데 이는 당시의 정치, 지리적 상황이 영향을 주었어요. 홍콩은 중국 영토지만 97년까지 영국이 지배했으며 그 바람에 글로벌 기업들이 교류하는 무역의 장이었는데 당연히 80년대부터 일본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했던 곳이고 덕분에 일본 문화의 전파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렇게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주세기가 강세라고 하네요. 이런 와중에 홍콩을 무대로 건담이 활약했으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데킬라 건담의 스페인 강세는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멕시코의 공용어가 스페인어이므로 스페인에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또한 북미 7위죠. 북미에서 히스패닉 비중이 약 19%로 흑인보다 높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스페인에서 F91이 1위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어 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 F91은 가족을 테마로 한 작품이죠. 스페인은 상당히 가족주의적인 국가로 일반적인 국가와 달리 스페인 사람들은 부모님과 사촌, 삼촌과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하며 심지어 친구에게도 친척 호칭인 띠아를 붙일 정도로 가족이 강조되는 국가죠. 심지어 국가가 어버이날의 꽃인 카네이션입니다. 소미노 건덕은 F91의 테마를 가족으로 잡았습니다. 이런 점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어필한 것이 아닐까요? 물론 이건 제 추측일 뿐이지만요. 이번 투표에서 가장 명확하게 읽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건담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지역색이 강한 브랜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즉 국가별 인기 건담은 어떤 기체가 더 좋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작품이 그 지역에서 먼저, 더 넓게, 더 오래 소비되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가지 변수가 만든 문화가 각 국가의 건담 인기에 반영되는 겁니다. 이는 반다이가 매년 공개하는 실적 보고서에서도 일관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반다이는 왜 이런 투표를 진행했을까요? 저는 아마 반다이가 이번 투표를 통해서 이런 지역색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건담 비즈니스를 할 때 그 시장에 맞는 코어 전략과 해당 지역의 문화를 방영한 마이크로 로컬라이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뉴건담, 윙건담 제로처럼 전 세계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는 기체들은 글로벌 마케팅을 하되
F91이나 에어리얼, 스트라이크 루즈처럼 특정 지역에서 유독 강한 기체는 세계적 사정을 바탕으로 하되 현지 사정을 반영하는 글로컬 마케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외전, 후속작, 혹은 지역 한정, 굿즈 같은 방식으로요. 만약 제가 반다이의 마케팅 기획자라면 일단 태국 시장에 맞춰 핑크색 스트라이크 루즈 티셔츠부터 팔고 영어, 중국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스페인어권 팬을 위해서 데킬라 건담 프라모델을 발매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유니콘 건담의 모드별 분리집계는 다음 투표에선 통합 방식으로 개선된다면 브랜드 가치를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